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5G.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도 섹터로서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도 섹터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필승이 유비쿼스 홀딩스를 이제 5G 시대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기업으로 선정해드렸고, 이 5G 시장에 대한 잠재력, 성장 잠재력과 앞으로 2025년까지 10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언제 분석을 해드렸냐? 뭐 다 아시겠죠? 이 라인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2,000원대부터 대략 한 분석만 4번 이상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지금 대략 270%가량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뭐 수익도 뭐 260%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5G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유비쿼스 홀딩스라던가, 뭐 유비쿼스, 오이솔루션, 다산네트워크스, 에스테크, 이런 주도 기업들, 5G에 대한 주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간중간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대략 한 260% 이상, 대략 보니까 266%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큰 수익 중이고요. 뭐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정말로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이제 그런 계좌를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 시장이 지금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거품이 좀 끼었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이 거품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 버블로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버블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끝나갈 때 혹은 끝날 때가 아니면은 대충 이제 사이클은 유지가 되지만 수주까지가 완성이 됐을 때 버블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버블이 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 이 5G 시장은 적어도 2023년까지는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은 국내 시장 위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 이쪽에 대한 수주가 국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매출처에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 필승은 12,000원대, 대략 한 11,500원에서 12,000원대 사이로 유비쿼스 홀딩스를 정말로 많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인데요. 이 미국 측에서 이 화웨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이제 따로 이제 문서를 보낼 정도로 요청을 할 정도로 이 화웨이 규제가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한국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해외로 매출을 가동하는 기업들 혹은 국내 기업들 뭐 SKT, KT, LG 플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들이라던가 금융권 쪽도 이 5G 장비를 빠르게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무선망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3사를 위주로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유선망은 5G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혹은 5G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모든 회사들에게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수혜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화웨이가 거의 뭐 90%가량, 뭐 80%, 70% 이상을 이 유선망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화웨이에서 다른 국내 장비들 혹은 뭐 노키아라던가 에릭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도 뭐 KT라던가 LG 플러스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그런 화웨이 장비에 기대고 있는 그런 점유율 등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SK 같은 경우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주로 유선망을 공급하고 있지만 KT와 LG 플러스에는 유비쿼스가 주로 이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기회가 크다. 저 필승은 이런 기회를 놓치고서는 뭐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영상을 5번 정도는 찍어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필승에 대한 그런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 정말로 이제 큰 이제 그런 상승을 맛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5G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으로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선망에서는 이미 그 실적 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한해서입니다. 국내 시장이 한해서입니다. 유선망은 올해 3분기라던가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이제 실적에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적 측면에서 한 번 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이솔루션처럼 뭐 상한가를 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드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선망 쪽에 대해서 이제 LTE의 경우에는 이제 지연 시간이 대략 한 5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이 5G 쪽으로 넘어오면서 5G 전용 이제 유선망을 깔면서 1초 이하의 이제 지연 시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통신 서비스, 이 통신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통신 속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저도 그렇고요. 아니면 AI,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영화를 볼 때 그 서비스를 다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1초 내외로 통신을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시켜주면서 다운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그냥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5G 시스템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알리바바 이쪽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중국 쪽이라던가 중국 쪽은 뭐 기존 기업들이 특히나 이 자국을 챙겨주기 위한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보더라도 북미라던가 유럽, 일본 쪽에서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필승을 말씀을 드렸었고 분석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뭐 통신사들도 뭐 마찬가지로 5G 데이터 처리량의 증감에 따라서 뭐 꾸준히 투자를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10년 이상, 이제 10년 만에 혹은 역사상 최대치의 그런 투자 규모를 이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사상 최고치인 만큼 통신업체들, 통신장비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쪽에서 정말로 아주 크게 이제 강점을 내비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선망이 깔린다면은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던가 유비쿼스 홀딩스, 유비쿼스 쪽에서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모바일 쪽, 이제 모바일 쪽이라던가 아니면 무선망 쪽으로 해외 쪽으로도 이제 그런 망이 깔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이쪽에 대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퀀텀 점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을 좀 보더라도 좀 장기로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 기대감을 해서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혹은 그 지금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여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 악재가 터졌을 때는 시장이 정말로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저류의 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도 물론 필승의 구성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구독하게 해주셔서 꾸준히 봐주시면은 분명히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 쪽에서도 이미 10기 가끔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출범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그런 수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 2022년, 2023년까지 피크치를 좀 꾸준히 찍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던가 유비쿼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큼은 이제 사업 분야가 상당히 겹치고 또 해외 쪽에서도 다산 네트워크스는 미국의 이제 다산 솔루션즈를 이제 상장을 시킴으로써 북미 시장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매출처를 보더라도 다산 네트워크스는 국내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외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로 갈수록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점차 그런 흐름을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쿼스도 유비쿼스 홀딩스 측에서 유비쿼스 US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전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큰 맹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던가 유비쿼스는 이제 유선망 쪽에서 특히나 이제 무선망이 거의 다 깔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부터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일어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라던가 아니면 2021년 상반기부터는 해외 쪽에서도 이제 뉴스망이 깔림으로써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해를 견제할 수 있는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사이드로 할 수 있는 기업이 화해 이외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5G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진출하는 그런 국내 유선망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통신 장비 회사들은 꾸준히 이제 해외 매출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유비쿼스, 타단 넥서스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3천억 원에 대한 관세, 그러니까 6월 1일에 이제 2,500억 원에 대한 관세가 부여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3천억 원의 관세가 만약에 부여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가격대를 형성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랐고요. 266%가량 상승 중이지만 그래도 매수 라인을 신규 투자자라던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위한 매수 라인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 라인 때에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기준으로는 27,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28,000원대, 28,000원 초반대부터 17,0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좀 보이시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수익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기서 한번 늘려준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단이라고 파악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고요. 투매가 나와준다면 받아내면서 분할 매수로서 이제 해 나간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물론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안 올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와준다면은 분할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 피싱에 대한 모든 분석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간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제 피싱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움된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종목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죠.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른 것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국내 쪽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조정을 주더라도 이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대감이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하더라도 일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유비쿼스도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보수적으로 잡아드리자면은 대략 이 라인대가 이제 매수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략 4만원대에서 이제 33,000원 라인대까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저 필승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그 전 영상에서는 이제 이 라인대는 분할 매수로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이미 불가능 라인대가 됐습니다. 지금이 큰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그만큼 살아나 있고요. 실적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37,000원 라인 때부터 4만원 라인 때, 이제 4만원 라인 때부터 이제 37,000원 그리고 31,000원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매수 범위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1,000원대부터 이제 41,000원대까지 월봉보다도 괜찮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3천원 관세가 부과될 때 여기까지 좀 빠져준다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4만원대부터 3만원 라인대까지도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이고 이런 기회는
웬만해서는 생기기가 어렵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 안에서 이런 5G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런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다. 왜냐면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로 넘어갈 때마다 버블기가 형성되었고요. 버블이 형성될 때는 10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타자로 5G가 올라서고 있는 것이고, 5G가 깔리면서 인공지능이라던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던가 보안 쪽, 뭐 VR, AR, 가상현실, 뭐 융합현실 아니면은 증강현실도 이쪽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자율주행차까지 정말로 큰 버블기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자율주행차까지 버블기가 좀 오면서는 정말로 증시에서도 하락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워낙에 크게 오르기 때문에 증시가 주가 지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도 비용 감소, 이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시장의 필두로 이제 5G가 이제 선정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후발주자로서 뭐 헬스케어 쪽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도 필승이 꾸준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쪽 시장도 기회가 크게 올 수밖에 없다.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은 이제 뭐 임상이라던가 에로, 판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쪽에서도 투자 모멘텀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에서는 가치 투자자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고성장 시대에서는 뭐 너나 나나 다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러니까 성장주보다 오히려 가치주가 쉬게지면서 이 가치주로 이 매기가 몰리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성장 국면이죠. 저성장 국면에서는 가치주는 정말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정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거의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몇몇 성장하는 기업들, 이쪽에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몇몇 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장 시대는 이제 가치주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성장 시대에서는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녹여져 있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성장주에 당분간은 성장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다가오고요. 자율주행차까지 이제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가치주로서 다시금 눈을 돌린다면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G 분석해드렸고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흐름, 유비커스 홀딩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똑똑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